아마 실기하게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여기.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요거 실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는 실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실기하고 다 관련 있는 애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입 시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어느 연도의 수익으로 볼 거냐가 핵심이었죠. 왜냐면 어느 연도의 수익으로 봐가 장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맞죠? 근데 세법은 어느 연도의 수익으로 볼 거냐는 뭔 뜻이에요? 어느 연도에 세금으로 낼 거냐 그 뜻입니다. 알죠? 그걸 아마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시기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알죠? 소득세는 그걸 수입시기라고 불러요. 너희 아버지 수입 얼마니?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럼 너희 아버지 어디서 샀냐 그 뜻이에요? 개그했어요. 네. 그래서 너희 아버지 소득 얼마냐 그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느 년도에 소득으로 봐서 과세할 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 자, 들어보실게요. 만약에 내가 올해 연도의 소득, 올해 연도 12월 달 소득이에요. 그럼 내년도 5월 달에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니까. 맞죠? 근데 내년도 1월 달에 소득이면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과세가 되는 거 1년, 내가 소득은 한 달 텀인데 1년 연장이 1년 늦게 세금 낼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으시구나. 알죠? 그거. 자, 보세요. 자, 일단 일반적인 급여.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전 다음 달 10일 날 월급 받거든요. 그죠? 그럼 제가 11월 달에 일을 하면 12월 달에 받는 거죠. 그러면 어느 년도가 수입 시기냐면 12월 달이 아니라 11월 달이에요. 일을 했으니까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 급여를 받은 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실기 때 입력 잘 하셔야 돼. 11월 달에 급여를 12월 8일 날 받는다라고 하면 11월로 잡으셔야지 12월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자, 요거는 내가 상여금 받은 날 아닙니다. 왜냐면 주총일에서 상여금 얼마 드릴게요 라고 하면 내가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죠. 그 시점에. 얼마 받을지 그날 나오잖아요. 알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렇게 낼 거예요. 시험에서는 주총일이라고 안 내고. 알죠? 잉여금 처분을 결의하는 날짜가 주총일이죠, 뭐. 알죠? 주총일 날 내가 상여금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거니까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수입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인정상여. 요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알죠? 그럼 대표이사는 해당 올해 연도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로를 제공한 건 올해 연도니까. 자, 그 다음에 주식매수 선택권. 이거 당연히 행사해야죠, 여러분. 행사를 해야 알지. 저 10만 원짜리 10,000원 주고 살게요. 행사. 이렇게 해야 9만 원 이득 보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706. 교재 706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706페이지. 네, 706페이지 15번이네요.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706페이지 15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9분 첫 번째 급여. 수입 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래요. 맞아요? 맞죠? 일했으니까 월급 받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맞고. 동그라미 2번 주식 매수 선택권. 해당 법인에서 퇴사하는 사람. 너무했죠, 요거는. 맞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면 그때 이득 취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이렇게 줘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러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맞죠, 여러분들? 근로 제공한 날.
자, 됐고요. 다시 이쪽. 자,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요거는 연말정산하고 좀 관련성이 있으니까 좀 제가 연말정산하고 여기는 관련성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 연말정산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연말정산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에 내가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럼 원천징수 당하죠, 여러분. 회사로부터. 근데 그 원천징수는 정확하게 당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당하는, 대략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요,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면 내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면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요. 그런 표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간이세액표라고. 그거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세금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이제 다음 연도 2월 달 있죠. 그럼 다음 연도 2월 달에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실 때 이제는 제대로 내야 될 세금을 구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내가 우리가 2022년도에 근로소득은 2023년도에 연말정산이 되겠죠? 2월 달에 하거든요, 2월 달. 다음 연도. 그랬을 때 내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원천징수를 한 250만 원 당했대요. 알죠? 근데 그 250만 원 정확한 세금 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2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난 250이나 뜯겼죠. 200만 원 내면 되는데. 그죠? 다음 연도 2월 달에 우리가 월급 받을 때 50만 원 환급해 줍니다. 이해되세요? 거꾸로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주로 환급 받으실 거예요, 주로. 근데 내가 만약에 250만 원 뜯겼는데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 하니까 정확한 세금 280인 거예요. 그럼 30만 원만큼 덜 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월급 받을 때 30만 원 까이고 받는 거예요. 물론 분할 납부 그런 거 무시하시고 아시죠? 그거까지 머리 아프니까 되세요?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내야 될 세금만큼 뜯거나 돌려받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항상 연말정산으로 내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을 낸다라는 게 중요해요. 되세요? 그래서 5월 달에 신고 안 해요. 아시죠? 왜냐면 우리 시험에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으로 가장 많이 냈던 게 뭐냐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놈만 이렇게 내요. 그럼 연말정산 소득만 있다면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뜯기거나 아니면 내가 돌려받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신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로소득밖에 없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암기. 하지만 이럴 수 있죠. 내가 낮에는 일을 해요. 근데 밤에는 술집을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너 이중생활인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낮에는 근로소득, 밤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이제 회사에서 원천징수 당할 때는 근로소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원천징수 당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연말정산 될 때도 근로소득밖에 없다라고 해서 연말정산 당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사장님 갑자기 그 원천징수 하시는 분이 당신이 술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또는 제가 만약 대리운전해. 저 대리운전하고 있는 상이에요. 막 이렇게. 그럴 줄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미친놈이지 그거. 맞죠? 그래서 연말정산은요, 그 소득에 대해서만 제대로 세금 징수해요. 이해되세요? 요거 설명하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도 있고 종합과세, 5월달 신고할 소득,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거예요. 되세요? 그럴 때는 다시 5월달에 합쳐서 신고해줘야 돼. 누진세로 과세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연말정산으로 세금 낸 건 어떻게 할 건데? 빼주면 되죠.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소득하고요,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더해지면 그때는 누진세율로 정확한 세금 내야 되니까 5월달에 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할걸요. 왜냐면 신고 안 하면 두드려 맞아, 가산세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가산세 있잖아요. 신고 안 하면 무신고 20%막 이렇게 해.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 세법상 가산세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국세기본법이라는 가산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도 부가가치 법인세 다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우셨던 저번이 아니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배웠던 신고하고 납부지연 있죠? 그쪽 다 법인세하고 소득세도 적용돼요. 맞죠? 납부하고 그 신고 불성시는 부가가치 세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있는 가산세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막 두드려 맞는 거 여러분 20%면 꽤 크죠, 많이. 그렇죠?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면 갑자기 가산세 내라고 보이스 날라버린 거예요. 아셨죠? 근데 내가 세무대리한테 안 맡기면 내가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네, 관심 없으시구나. 잘 보시고. 예. 그렇죠. 지금은 시험이 우선이고 관심 없으실 거야. 맞죠? 나중에는 관심사항이 되셔야 돼요. 자, 이제 요거 하고 쉬었다가 이제 실기 할게요. 자, 일용근로소득. 자, 일용근로소득 얘가 제일 중요해. 실기용. 일용직 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신고할 소득이 제로예요, 제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은 신고할 소득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요. 아셨죠? 나머지는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는요, 여러분들 3개월 미만 고용되면 된대요. 자, 됐어요. 우리 10분 쉬셨다가요. 2시 55분에 실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10분